난 구대원 되면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저런 미친 짓은 안 할 거야. 그런데 했어요? 안 할 것 같죠? 오늘 안 할 것 같은데. 더 해요. 진짜? 왜냐면 그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 TV입니다. 네. 안혜경 언니를 만나서 합방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간호사 군인으로 계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언니를 모시고 한번 북한 여군에 관련된 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북한에 있을 때 꿈이 여군이었거든요. 진짜. 근데 왜 보니까 키도 저보다 더 큰 것 같고. 근데 고난의 행군 때 제가 학교를 채 졸업 못하고 이제 90년도에 좀 탈북을 한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감사해야 될 것 같더라고. 여군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북한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 여군에 관련된 거를 한번 언니에게 좀 들어볼까 해서 이렇게 초대해봤습니다. 일단은 안 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 그거는 이제 감사하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북한 여군 하면 그 당시 보게 되면 누구나 다 로망이랬잖아요. 그렇죠. 북한 여자 하게 되면 군대 가고 싶었던 그 로망이 한창 있었었어요. 왜냐면 맞아. 뭐 간부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렸고. 뭐 일단 당원. 맞아.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간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망으로 우리가 군대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군대 가서 진짜 여자로서의 뭐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요? 일단 정말 우리가 제일 17, 10대 때 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북한은 학교 때도 뭐 두 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딱 규정이 있는데 사회 나오면 막 파마도 하고 머리도 맞아요. 기르고 예쁜 옷 입고 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또 한창 피 끓는 나이에 연애를 못 한다는 그런 맞아. 조건도 있고. 아니 근데 뭐 북한에서 어차피 하긴 20대 지나면 연애를 공개적으로 제가 있을 때는 못 했거든요. 그럼요. 언니는 언니가 있을 때 저희 때도 그랬어요. 남자 여자 마주 서도 무슨 뭐 그게 안 좋은 소문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언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이 더 궁금해하기도 하거든요. 정말요? 네. 여군이면은 남자들하고 같이 모든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는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부대마다 조금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법영이랑 저희는 경보라고 해서 특수병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랑 같이 하는 병종도 있고, 그리고 또 여자들 고사총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만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병종마다는 달라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언니는 이제 간호사로 계셨으니까 네. 간호사면은 이제 그 남자 부대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간호사들도 훈련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 또 이게 간호사도 일반 법영 간호사랑 저격경보라고 해서 북한의 특수부대 간호사들은 특전사들하고 훈련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요? 네. 훈련이 거의, 왜냐면 우리가 일단 침투될 때 같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강화라든가 산악타기라든가 뭐 지형학이라든가 거기에 내 전문병인 간호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병 교육. 그러면 언니는 그 여군으로 있으면서 남자 군인들하고 같이 저희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남자예요. 진짜?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 한 6,700명 중에 여자가 50명도 안 됐어요. 그냥 말 그대로 여성은 꽃이었네요. 네, 그야말로 여성은 꽃이. 거지. 그래서 우리가 훈련장 나가게 되면 정말 그 착취 훈련하거나 그다음에 그 산악타기 밧줄 탈 때면 남자 여자 따로 하는데, 여자들 간호중대 나왔다 하게 되면 남자들이 이게 대대 중대별로 이렇게 쫙 훈련하는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중대가 그날은 완전 개탄 거예요. 진짜? 훈련장 지나갈 때면 남자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와 하고 막 이거 햇바람 북한에서 이렇게 막 햇바람 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훈련장에서 어디서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냥 왜 햇바람 불고, 그래서 그때 되게 되면 막 저희 어깨가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요. 그리고 그 여군들도 그 보급 물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보급 물품은 제대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진짜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게
저희 때도 보게 되면 원래 규정에는 그러니까 여름 피복, 겨울 피복 그리고 내도 겨울 내에 여름 내에 해서 겨울에는 동내 있잖아요. 핑크색 동내 아시죠? 북한의 동내 안 하게 좀 털이 좀 있는 그런 게 원래 2년에 한 벌이에요. 2년에 한 벌이고 여름에는 면내 그냥 하얀 면천으로 만든 면내가 2년에 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면내 가지고 북한에서는 훈련할 때도 밑에 하의만 입고 면내 입고 해요. 작업할 때도 면내 입고 해. 진짜. 그걸 2년에 한 번 주게 되면 그게 견딜까요? 마지막에는 그 땀에 사실 우리가 제대로 세탁을 못 하다 보니까 땀에 쩔어가지고 찢어지거든요. 다 찢어져. 네, 다 찢어져. 사가서 다. 네, 사가서. 그 땀에 쩔어서 사가서. 왜냐면 세탁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거의 겨울에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빨아했거든요. 사실 여자나 남자나 인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냄새 같은 거, 분비물 같은 게 있잖아요. 진짜 이게 남자보다 여자한테서 더 많이 나요. 아시겠죠? 왜냐면 생리학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보급품이 열악해가지고 근데 이게 전사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전사 때는 사회피복이라고 해서 가져다 입을 수도 없어요. 근데 구대원 되게 되면 조금 눈을 피해가지고 예, 몰래 입죠. 그런 걸 또 사관장들이 또 봐줘요. 구대원이기 때문에 전 군대물 좀 먹었으니까. 근데 전사 때는 오롯이 그 면내 하나 입고 겨울을 버틴다는 게 와 진짜 이게 칼로 있잖아요. 살을 애는 듯 추위. 진짜 거기서 군인 안 하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 잘했지. 나는 그래서 사실 뭐 내가 2015년도부터 지금 국방부 강의를 하는데 제일 놀라웠던 게 대한민국 국군 보면서 보급품이 너무 잘 나오고 거기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할 때 휴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군대도 있구나. 너무 놀랐지. 진짜 그렇구나. 지금은 또 그 안보 강의까지 다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주적이라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그럴 때 언니 심정이 어때? 어쨌든 거기서 군인 하셨던 분이니까. 거기서 주석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국군 장병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렇죠. 심정. 우리 국군 장병들 보게 되면 참 내가 아니라 뭐 그 정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상대방이 주석이 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러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 이 지금의 국군 장병들에게 왜냐면 우리가 또 실제 거기서 군 경험한 경험이 있고 살아왔던 그런 토대에 기초해서 또 실질적으로 잘 알려주는 것도 내 임무라는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자랑스럽죠. 나는 이분들에게 지금 나로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회를 경험하고 특히 북한군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국군에게 그에 대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싸움 준비를 완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궁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러시구나. 정말 궁금했거든요. 나는 그때 당시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군대 간 게 아니라 사실 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추천받았는데 공대를 받았어요. 근데 공대 나는 진짜 공부 못하거든요. 오늘 내 찾아오는 것도 엄청 어렵게 찾아왔잖아요. 저 머리 쓰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저 기계 치고 머리 쓰는 거 싫어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북한은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사회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일 시키는 게 안쓰러워서 뇌물 먹여가지고 대학교를 받았는데 그 뇌물이 힘이 약했는지 공대가 됐단 말이에요. 난 교원대학 가고 싶었는데 해령교원대학 가고 싶었는데 공대 시청 공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 치러 아버지가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일할 바에는 가서 공부하고 와서 몇 년 있다가 시집 가라는 거지. 근데 안 갔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거기 시험 치러 안 갔으니까 10월 달부터 바로 아버지 공장 노동자로 딱 들어간 거지. 아버지한테 엄청 저 맞고. 근데 그 2달 있다가 아이들이 그 12월 돼가지고 방학 오고 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좌절했어요. 막 대학생복 그때는 막 초록색으로 대학생복 입고 딱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뭔가 발전이 없겠다. 그래도 학교 때는 내놓으라 하고 아버지 그 지휘 밑에서 내놓으라 했던 사람인데 노동자에 된 내 모습을 가니들하고 비춰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 군대 나가야 되겠다. 이제 갈 길은 군대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졸라서 군대 갔는데 8년 군대 갔다 와서 사회가 딱
와 보니까 변해 있었잖아요. 막 고난의 행군 끝나고 많이 죽고. 숱한 사람 죽고 사람들은 벌써 돈에 젖어 있고 자본주의화가 다 됐고 특히 우리 국경 해령은 더 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8년 동안 뭔가 그래도 입당하고 대학 받아왔으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존경받으면서 이럴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 상관이 없어. 그냥 돈만 있으면 다 우선시가 되는 그런 사회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후회했던 게 야, 아버지가 그때 나를 그냥 때 말려서라도 군대 내보내지 말고 너 그냥 사회에 있다가 이렇게 그냥 시집이나 가. 이럴 거지. 왜 내가 또 굳이 군대 간다니까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잠깐 후회를 했지. 왜냐면 그렇게 힘들게 입당을 하고 왔는데 아무런 보탬이 없으니까. 나는 8년 동안 갔다 왔는데 제대비라는 거는 제대될 때 한 170원? 아 그렇게 주긴 해요? 제대될 때는 제대비 주지. 제대비 예. 줘요? 군 생활할 때는 월급을 다 누가 떼가고 이래 떼가고 저래 떼가고 안 주지만 제대될 때는 제대중이랑 같이 제대비를 주거든. 아 그래요? 여단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170원이었는데 8년 동안 하고 올 때 170원 받아가지고 왔는데 제대돼가지고 뭐 장사하면서 막 일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막 엄청 많은 돈을 벌었잖아. 와 그때 제일 많이 후회했지. 야, 내 군대 안 가고 그때 이렇게 열심히 돈 벌었으면 떼부자가 되는 건데. 그래. 네, 그때 한 번 후회했지. 저는 이제 언니가 방송을 한 번씩 할 네. 때마다 아 저기에서 저렇게 8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렇게 아깝게 보내셨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여기 와서 그때 그 군 생활을 하셨던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또 안보 강연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그렇긴 경우는 하죠. 그게 안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쓸모없는 경험이란 건 없구나. 아 뭐가 됐든 저렇게 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가끔 군복을 입으시잖아요. 거기 있고. 그럴 그게 저는 별로 입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가끔 제가 뭐 다른 채널이라든가 그리고 또 같은 군 출신이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북한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북한 군복을 선전하자고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회에서 이걸 입고 8년 동안 정말 무의미한 생활을 보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회의 피해자라는 걸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군복을 입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또 그 군복을 입고 여군들이 나와서 그렇죠. 여군들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여자들이 하니까. 6년, 8년을 정말 그 청춘 다 맞춰가면서 했으면 그에 대한 저거는 해줘야 되잖아요, 국가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정말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 피해자로서의 저걸 좀 보여주려고 입는 거지 군복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언니 그 북한에서 여군들이 북한에서는 무조건 이제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 모병제라고 하더라고. 의무제는 아니고 지금도 뭐 선택으로 가는 선택으로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있을 때도 안 가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선택을 해서 모병제.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지. 근데 그때는 뭐 가고 싶어도 뭐 신분 계급 이거 따져가지고 막 그 패스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이 그냥 지원하게 되면 누구나 다 갈 수는 있다. 그렇게 바뀌었네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그러니까 더 그만큼 넓어졌네요. 이제는 군대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북한 정부로서도 그 폭을 넓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군 생활하면서 못된 그 상급이 있었나요? 많았죠. 그거는 계급 이게 사회니까? 군대 어느 사회나 내릴 어느 룰이에요. 그렇죠. 내 전사 때는 그러잖아요. 아, 난 구대원 되면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저런 미친 짓은 안 할 거야. 그런데 했어요? 안 할 것 같죠. 언니는 안 할 것 같은데. 더 해요. 진짜? 왜냐면 그때 내가 당했던 걸 거에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리액션이 붙어 아주.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나는 그때 이렇게 받았다면 거기에 한술 더 뜨는 거지. 그렇구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런 시절 다 거쳤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됐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제 아래 아래 애들한테.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전에는 또 몰랐던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 안혜경 TV의 안혜경 언니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도 북한댁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버텨야 돼. 그렇구나. 네. 저게 그림자가 붙이네 언니잖아. 미치고 한장하겠다. 저거는 저희가 분명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옆에 사람. 나쁘진 않대.
너무 자연스러운데.